자, 아까 작업을 해서 여기 있는 커피잔은 안에 다른 커피 화일에 있는 이미지로 합성을 해줬고요. 자, 여기 이제 실습 파일에 이 두 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PSD 파일이고 PNG 파일도 물론 이대로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이제 교재에는 여기서 뭐 위치를 어디 변경을 해주고 컬러를 뭐 선택해서 바꿔주라는 게 있어요. 이 파일에서는 여기에 있는 나뭇잎만 추출을 해서 가져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빠른 선택 툴 유용하죠. 선택을 해주고 영역은 반전을 해주면 화분만 돼요. 그럼 이제 화분만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에 합성을 하고 되어 있는 파일이라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실습 4-1, 4-2번 꺼내 볼게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꽃잎을 가지고 올 건데 여기는 지금 약간의 투시가 그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약간 측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마치 위에서 바라본 것처럼 수정을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러면은 형태 변형 툴에서 어떤 걸 활용해야 될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꽃잎만 추출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확장을 할 거고요. 가장 일단 제일 편한 툴이 지금 선택을 해볼 건데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잘 돼요. 왜냐하면은 색상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색상차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럼 일단은 이 상태로 파일을 먼저 가져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없애도 되는 거니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일단 경계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아서 뭘 해줄 거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레이어의 매트에 보면은 언저리 제거라고 해가지고 한 1픽셀 정도는 경계를 좀 깔끔하게 하겠다. 확인 눌러주면은 일단 1픽셀은 없어졌어요. 물론 여기 좀 거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뭐 지우개를 가지고 너무 크죠, 이거.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네. 그리고 경계는 좀 선명한 걸로. 뭐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그냥. 그래서 뭐 나는 이게 좀 편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살 엔터키 위에 어, 가로 있어, 가로. 대가로, 중가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마스크를 한번 씌워볼게요. 마스크. 마스크는요, 여기 하단 부분에 사각형 안에 원 들어있는 부분이 마스크라는 거예요. 자, 이 마스크를 추가를 하면 흰색은 지금 다 보여지고요. 내가 블랙의 컬러로 브러쉬를 가지고 칠을 해주면요. 블랙으로 칠을 해주면 마치 삭제가 된 것처럼 블랙을 가지고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얘의 좋은 점이 뭐냐? 지우개로 지운 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냐? 내가 혹시 실수를 해. 이렇게 다 지워버려. 그럴 때는 언제든지 흰색으로 다시 칠을 해주면 언제든지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과 블랙을 활용을 해서 마스크를 씌워주면요.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마스크를 활용을 많이 해줄 거예요. 아까 보면은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도
이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블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치 삭제한 것처럼 되어 있고, 왜 마스크를 씌워서 하느냐? 편하게 지우개로 하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워서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원본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마스크에 있는 블랙과 화이트로 살짝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운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어, 꽃잎만 가져온 거 좀 추출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형태 변형을 해서 마치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응용을 해줄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이 파일은 그대로 두고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제해주고 얘는 잠깐 눈 감기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왜 복제했냐면 내가 작업하다가 또 망치게 되면은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먼저 컨트롤 T 눌러서 형태 변형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뒤틀기 도구를 활용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형태를 약간의 왜곡 시킬 수가 있는데 뒤틀기 도구는 내가 좀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볼게요. 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음, 정면을 바라보는 다른 꽃들처럼 형태 왜곡을 했고요. 꽃잎이 좀 크니까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줄여줄게요. 자, 크기를 줄였으면 자,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해주고 해상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다른 꽃들은 지금 그림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꽃에도 그림자를 넣기 위해서 하단 부분에 그림자 효과를 넣어줄 거고요. 자, 그림자는 새 창으로 뜰 건데 가리지 말고 이제 보면서 할 거고요. 나는 지금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에서 일단 중요한 게 너무 지금 진하죠? 그러면은 아니면은 또는 여기 있는 컬러를 추출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자 컬러로 선택을 해주면 컬러가 유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각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좀 진하게 볼까요? 그리고 크기는 좀 너무 크지 않게 해줄 거고 거리를 좀 둘 거예요. 크기는 많이 크지 않게 그림자가 많이 퍼지지 않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자는 내가 이렇게 빼서 그림자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그림자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각도를 각, 빛이 이 정도 37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과 유사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림자의 투명도를 살짝 낮춰서 원래 있는 화일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확인 눌러서 완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 화일의 그림자는 원래 기존에 있는 그림자와 유사한 것으로 해주고요. 이게 하나가 되면 또 이거는 응용해 줄 수 있죠. 컨트롤 J 눌러서 또 응용해서 여기다가 응용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줄여주고 자유롭게 해서 또 이 위에 올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꽃 이미지를 활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꽃을 여러 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포토샵에서 합성은 마치 합성한 게 티가 안 나도록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림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화일에 뭐 바라보는 각도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아요. 합성이 아닌 것처럼 작업해 주는 거죠. 사실 이것들도 전부 다 합성인데 우리는 이 화일이 그냥 원래 찍혀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음,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원본 화일도 저장을 좀 해주세요. 내가 다음 주에 이거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만약에 어떤 게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제가 원본 꺼내주세요. 그리고 그 원본에서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장할 때 원본도 웬만하면은 저장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실습 파일에서 오늘 5-3번 저장을 해줄게요.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고요. 여러분들 저장 원본 해주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남아 있어요. 이제 요건데요. 일단 쉬운 거 먼저 하나 또. 제가 해주고 싶은 건 소녀의 이 머리 주변에 있는 파란 꽃들만 컬러를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어요. 자, 만약에 컨트롤 U 눌러서 색을 바꿔주면 전체가 다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꽃만 선택을 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선택을 다 해주기가 불편하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색상 대체라는 기능이 있어요. 조정해 보면 색상 대체는 먼저 내가 스포드 툴로 색상을 추출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량은 선택을 한 파란색 꽃에 플러스 기능을 왜 눌렀냐면 똑같은 파랑이 아니고 어떤 건 좀 어두운 블루가 있고 좀 밝은 블루가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해줬고요. 허용량은 지금 선택한 부분에 확장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에서 색조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선택된 컬러에서만 지금 색이 바뀌고 있어요. 경계 부분이 좀 신경 쓰인다라고 하면은 허용량을 약간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색상 대체 같은 경우는 내가 추출한 어떤 컬러만 특수하게 색감을 변경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활용해주는 기능이 색상 대체예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잘 해야 되는 거는 2-3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항상 매 학기마다 확인을 해보면 완벽하게 합성한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이거 잘 보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확인했을 때 원래 바나나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합성을 잘 해주길 바래요. 자, 먼저 여기 지금 잘려져 있는 바나나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어느 정도 완벽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야 될 부분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또 가려져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또 여기가 좀 잘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흔하게 많이 했던 게 빠른 선택 도구니까 선택을 먼저 가운데 있는 부분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복제를 했어요. 자, 갖다 놨더니 일단 이 끝에가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뭘로 응용해 주냐면은 물론 이것도 지우개 하고 뭐 마스크 같은 걸로 할 수는 있지만 음,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다각형 올가미 툴로 제가 직선을 잡아서 바깥은 막 클릭해도 상관없죠. 요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이 상태로 제가 딜리트 키를 눌러서 밑에 거친 부분은 좀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물론 마스크 씌워서 블랙으로 덮어줘도 상관없어요. 자, 컨트롤 D. 뭐 아주 깔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지저분했던 거에 비교하면은 조금 매끄럽게 됐고요. 뭐 이런 부분은 물론 사실 이런 거는 펜툴로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펜툴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냥 이걸로 해줄게요. 컨트롤 D. 자, 밑면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이동 툴로 이 부분을 겹쳐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지워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밑에가 또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밑에는 그러면은 크기를 확장할 건데 일단 투명도를 좀 낮춰서 이 겹치는 부분 비교하면서 볼게요. 컨트롤 T 눌러주고 약간의 회전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맞물려지게 해줄 거고, 이 부분의 차이는요, 이거를 Shift 키 누르고 두께를 좀 두껍게 잡아볼게요. Shift 키 누르고 두께를 두껍게 잡아주고, 최대한 이 부분을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Shift 키 눌러서 조금 늘렸고요. 그 다음에 맞물려지는 부분을 최대한 이 부분과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고, 각도 잡아주고요. 다 됐으면 엔터 누를게요. 자, 지금 이 파일의 투명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워줘야 되겠죠. 뭐 아까 했었던 것처럼 제가 지우개 툴로 브러쉬의 사이즈를 확장을 해서 뭐 이런 부분 그냥 막 지워도 돼요. 여기부터 이제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 만약에 제가 지우개로 지울 때 이런 데는 조심스럽게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한번 씌워줘 볼게요. 자, 마스크 씌우고, 마스크 씌운 부분에 블랙으로 칠을 하면 투명한 것처럼 보여지죠. 대신에 칠을 할 때는 어떻게 칠을 할 거냐면은 사이즈가 크고 경계가 부드러운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약간 최대한 자연스럽게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고, 이런 부분은요, 잘못하면 티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이즈를 좀 줄여서 주의하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투명도를 눌렀더니 이 부분이 지금 티가 나죠? 그럼 이럴 때는요, 흰색으로 다시 복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는 언제든지 그 지워진 부분을 다시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우개로도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은 마스크를 씌워서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게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해보고요. 예, 합성을 여러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영상 보고 이거는 꼭 복습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사본 저장해서 5-4번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챕터 2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했는데, 다섯 번째 수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간 부분이 챕터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챕터 2에 있는 부분을 뭐 한 80% 이상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해도도 빠른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숙지가 되어야지 그 다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챕터 2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고 특히 지금 해야 되는 과제, 실습 과제들은 꼭 합성을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챕터 3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그 그래픽 기초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58번에 03번 다운받고 PDF 파일이 있는데 PDF 파일은 일단은 받아볼게요. 압축을 풀어주고
노트북이 느려가지고 답답하네. 자, 이 파일은 예제 폴더에 넣어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같은 경로에 정리를 해줘야지 나랑 같은 경로에 있어 헷갈리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저와 똑같은 경로에 똑같은 이름의 폴더에 좀 넣어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3번에는 어떤 게 있나 좀 볼게요. 자, 3번에는 지금 보니까 PSD 파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레이어 합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저 바나나 원본할 저장해 주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역시나 뭐 레이어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큼 레이어를 다 이제 이해를 했을 까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좀 다른 형태의 레이어가 지금 있거든요. 구름은 일반적인 레이어고 누구카가 구름보다 뒤에 있어서 안 보이니까 레이어 위치를 옮겨주면은 보여지게 될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잠겨 있어서 내가 이 백그라운드를 레이어처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얘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 이후에 레이어로 만들어야지만 잠금이 풀려지고 이것도 이동해서 레이어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잠겨 있는 백그라운드는 더블 클릭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스마트 레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스마트 레이어는 여기 지금 보면 레이어 형태가 좀 달라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좀 그 몇 가지 기능이 제한되기도 하고 큰 거를 줄였을 때 원래 큰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음, 내가 혹시나 형태 변형을 했을 때 원래의 사이즈를 또 활용할 경우에 이 스마트 레이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 이 스마트 레이어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포토샵에 빈 공간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자, 이거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내가 막 이동해갖고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이 파일을 꺼내서 옮겨온 거는요. 이 파일의 크기가 그대로 옮겨와지고요. 일반적인 레이어로 옮겨와지게 돼요.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갖고 와지면 일반적인 레이어고 그리고 그냥 그 크기 그대로 가져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 파일을 포토샵 원본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파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 안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은요, 내 파일의 폭에 맞게끔 사이즈가 지정이 되고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면은 얘는 스마트 레이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레이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간혹가다 어떤 필터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얘는 원래 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파일을 늘려줄 수 있죠. 이 사이즈만 하게. 그러면 내가 지금 파일을 바로 불러와서 이 스마트 레이어 기능 때문에 어떤 걸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스마트 레이어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풀어주는 방법은 이 파일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해서 레스터화를 시키는 거예요. 레스터화는 우리가 포토샵의 가장 최소 단위가 픽셀이거든요. 그 픽셀들의 집합 방식을 우리가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레스터화를 눌러주면은 스마트 레이어에 있는 이 기능이 상실되고 일반 레이어로 변형이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좀 깊게 알겠다라는 사람들은 이해해 주면 되고 너무 어려우면은 넘어갈게요. 3-1-2번. 이것도 역시나 이제 뭐 레이어에 대한 기능들 중에서 카피, 그다음에 뭐 레이어 위치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다 했던 것이라서 넘어갈게요. 이것도 3-2번. 여기서는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은 자, 레이어 한번 빼볼게요. 잘 보라고. 여기 레이어가 많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서브 연꽃잎은
그림자부터 해서 이 세 개가 이렇게 덩어리로 지금 작업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의 폴더에다가 넣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레이어 밑에 폴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폴더의 이름 바꾸기가 있나? 네, 이름 더블 클릭해서 나는 이거를 뭐 연꽃이라고 할 거예요. 연꽃. 그러면 이 폴더에 지금 해당되는 얘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폴더에다가 넣어볼까요? 연꽃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연꽃에는 이 연꽃 폴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폴더를 접어주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의 레이어처럼 깔끔하게 작업해 줄 수가 있고 다시 펼쳐보면은 이 안에 어떤 레이어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폴더 작업은 뭐 개인적으로 할 땐 내가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다른 팀과 협업하거나 뭐 엔지니어가 있는 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웹 작업이라던가 뭐 앱 작업 등 뭐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할 때는 이제 뭐 작업 지시서처럼 내 PSD 파일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작업 지시서에 연꽃은 연꽃 폴더에 다 묶어놨고요. 큰 연잎은 또 큰 연잎 폴더에. 그럼 난 이 폴더 이름을 큰 연잎으로 하겠다. 자, 이제 그러면 큰 연잎끼리는 여기 큰 연잎들은 폴더 넣어주는 거예요. 관리를. 이 네 개 선택을 한꺼번에 해서 큰 연잎이란 폴더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폴더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폴더도 색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뭐 나는 이제 그 폴더를 그린으로 컬러를 구분해 주겠다. 연꽃은 컬러를 뭐 레드로 구분을 해주겠다. 요거는 기능과 상관없이 이 파일 관리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폴더는 연잎, 작은 연잎. 그러면 작은 연잎은 또 폴더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이 폴더의 컬러는 이제 그러면 파일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따로 해주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과거에 웹 작업할 때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뭐 서브, 뭐 메인, 메인 또 뭐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 구분해 갖고 이미 작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레이어가 하다 보면 1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면은 굉장히 편하고 관리가 좀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레이어 조금만 할 때는 뭐 특별히 그렇게 폴더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협업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폴더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해보라고 할 건데 제가 뭐 해주고 싶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꽃잎을 여러 개로 만들어주고 화병에 밖에 나가 있는 거 깎아줄 거예요. 그리고 매핑을 시켰어요. 이 화병에 있는 그림자가 다 이제 반영되도록. 그거는 지난번에 커피잔, 테이크아웃 커피잔에 로고 넣어주고 이제 그 블렌딩 모드 합성으로 해줬는데 일단 먼저 꽃잎을요. 컨트롤 J 눌러서 꽃잎을 컨트롤 J 눌렀더니 꽃잎이 여러 개가 복사가 됐어요. 또 컨트롤 J 눌러서 컨트롤 J 몇 개를 해볼게요. 이제 레이어가 많아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깎냐? 자, 그럴 때는요.
다시 레이어 좀 꺼내볼게요. 레이어가 길어가지고. 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요, 하나의 레이어처럼 합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선택한 이 모든 레이어를 레이어 병합을 해주는 거예요. 이 레이어 병합은 컨트롤 E 눌러서 레이어 병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눌렀더니 레이어가 하나처럼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 이 경계 부분에 나가 있는 것만 잘라줄 거거든요. 그럼 뭐, 또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뭐 잘라줄 수도 있지만, 좀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잘 써서. 일단 백그라운드에 색상 구분이 좀 잘 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배경만 해줘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런 방법으로 꽃잎 지어주면 되지 생각한 사람들은 벌써 이제 응용이 잘 되는 거죠. 자, 선택을 일단 먼저 화병에서 배경만 해주고 레이어 위치를 꽃으로 옮겨줘요. 그리고 눈을 켜주면 선택이 배경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면은 꽃잎의 가장자리만 지워지게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자, 여기까지도 합성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화면에 음영을 그대로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일의 위에 보면은 표준부터 광도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선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는 화이트를 투명하게 합성하는 거라 가지고 사실은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좀 곱하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적용을 해서 마치 문양이 자연스럽게 합성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주세요. 4번 저장해서 실습 폴더에 JPG로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요. JPG로 5-5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해줬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라던가 또 해줘야 될 게 많은데, 자, 3-3번까지 해줬고, 다음 주에 여기 있는 건 다 끝날 수 있고요. 이게 다 끝나면 다음 주에 챕터 4를 또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했었던 파일 중에서 파노라마 꼭 만들어 보고, 커피잔 합성해 주세요. 그리고 꽃잎도 작업해 주고, 바나나까지 해서, 이제 요 수업이 끝나면, 잠깐 휴식했다가, 실습 혹시 빨리 끝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파일이 많아가지고, 창의 정돈이, 음, 나란히 놓기?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보여주고 이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거는 뭐 얘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저한테 이제 화면 공유해서 보여줄 때는 출석 부를 때 이 파일을 준비해 주고요. 원본 파일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 본인 시스 폴더의 원본은 오늘 저장한 거에 같은 이름으로 PSD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제가 작업한 거에 이거 바나나의 이런 부분 확인하고 싶다. 오늘 한 것처럼 컨트롤 알트 플러스 뭐 눌러주세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컨트롤 알트 플러스를 누르는 이유는 같은 배율로 축소하고 같은 배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활용을 자주 하는 확대 축소의 기능이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이 최대한 바나나 모양을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는지 좀 볼 거고, 이건 자동화니까 어려운 거 없고,
이건 여러분들이 레이어 컨트롤 JJJ 눌러서 위치 깎아주고, 요거는 원래 있던 커피 잔에 원형 툴을 경계 패더값 활용해서 합성. 그다음에 요거 이제 마스크 활용을 해가지고 꽃잎 자연스럽게 갖고 오고, 꽃잎 여러 개 합성하는 거는 여러분 취향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많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신미성 있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이해도 수업 끝나면 오픈 채팅방에 지금 올려주겠어요? 오픈 채팅방에다가 수업 이해도 뭐 100%, 80%, 70% 수업 이해도 뭐 90, 80 수업 이해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어이구, 100이면 뭐 높은데 좀 어려웠던 사람도 있고 50, 80. 네. 솔직하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반영해서 다음 주 설명할 때 참고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녹화는 종료하고